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항군의 예와 임의의 군의 안에 있는 최대의 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군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항군은 음, 유한 가항군 외에 얼마든지 많은 무한 가항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무한 가항군 중 무한 순항군이 정수군이 있고 그 정수군의 직적들을 생각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항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의 성분이 유한군도 유한가항군도 있거든요. 예, 먼저 구조명제로서 임의의 유한가항군은 사실 임의의 유한가항군은 어떤 무한순환군의 직접의 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명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유한가항군의 그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무한순환군의 직접의 상군의 형태로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 유한가항군의 원소를 U1부터 GM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다음과 같은 무한순환군 정수군을 M개의 직접에서 분지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S1부터 SM이라는 순서쌍을 정확하게 각각의 GI들의 거듭제곱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노테이션이 덧셈 노테이션을 선호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지금 군지가 가왕군이기 때문에 함수 F는 군준 동형사상입니다. 실제로 여기 순서쌍의 덧셈을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봤을 때 개수들을 지금 바꾸는 것이므로 자연스레 군준 동형사상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함수는 위로의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좌표 1,0, 두 번째 0,1을 각각의 D1, D2, DM까지로 대응을 시키면 분지의 모든 원소가 치역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 F는 전사 군준동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커널 오브 F를 알고 있다면 이 직접에서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분지는 이것에 있다면 그러면 얘의 커널 오브 F가 G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 다시 하자면 무한순환군의 직접에 해당한 뭐가 상군이 유한가항군이다라고 말을 새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과 같이 무한순환군 두 개의 직접으로 이루어진 지가 있을 때 첫 번째 부분을 1,0으로 만들어지 두 번째 걸 1,-2로 만들어진 부분군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H에 대한 상군과 K에 대한 상군 모두 다 무한순환군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 동형함수를 만드는 거는 첫 번째 경우에는 두 번째 사형함수 마이너표로 그러면 정확하게 터널이 뭐냐면 T2 y를 보냈더니 y인데 y가 0이 되도록
이 말은 분지 안에 있는 순서쌍들 중에서 such that y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정의컨대 h. 다시 말하자면 이름하여 x축에 있는 것들이겠죠. 따라서 커널이 h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용함수는 자명하게 위로의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거에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실 두 번째가 이제 이거요. k가 1,-2로 만들어진 그런 무한순환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무한순환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합니다. 분지에서 z로 가는 함수를 say 파인데 파이의 xy를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커널이 k가 되도록 재설정할 겁니다. 그러려면 함수값이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써보면요. 커널 오브 파이는 xy인데 such that in the g예요. 어떤 거냐면 2x 플러스 y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y는 x에 마이너스 2 그러자면 마이너스 2x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such that x in the z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정의컨대 바로 이게 k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는 면서 각 좌표가 정수인 격자점들이 k를 구성. 뿐만 아니라 이 파이는 위로의 함수입니다. 확인하냐면 파이에 실제로 뭘 대입하냐면 0,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라서 그 값은 1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파이에 의한 함수값이 군 Z 무한순환군의 행성원을 지금 치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오버 파이는 공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분지의 K에 대한 상구는 정수군 Z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다시 한번 이것이 커널이 되도록 뭘 설정한다? 분준동형 사상을 설정하는 이 방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문제는 무한순환군 3개의 직적을 생각합니다. 분지가 3개의 직적일 때 다음과 같은 분군 H에 대한 상군이 분지의 정수군과 동형인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F를 분지에서 Z로 가는 어떤 위로의 분준동 다당을 찾아줘야 됩니다. 순서쌍으로서 F의 X, Y, Z는 앞에서 했던 것들의 힌트를 얻어보면 다음과 같은 꼴로 써지도록 A, B, C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유한 다왕군이 무한순환군의 직적의 상군이라는 그 증명 과정에서 나섰던 1차식 형태로 설정을 해서 A, B, C가 정확하게 커널 F가 요게 되도록, 다시 말하자면 커널 오브 F가 H가 되도록 하는 A, B, C가 있다면 결정하는 문제가 네? 실제로 커널이 돼야 된다면
필요 조건에 의해서 A 더하기 B는 0입니다. 동시에 2B 더하기 3C는 0이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으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트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C를 마이너스 2, B를 3, 2, 3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여기를 3, A를 마이너스 2 이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요 H를 일단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써진다는 거. 예. 요거. 마이너스 3.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자는 겁니다. 분지에서 Z로 가는 건데 F의 XYZ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2Z. 예. 그렇죠. 이럴 때 요거에 대해서 다시 커널이 요거 전체가 되는지 확인하고 치역이 생성원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면 그러면 상황은 정리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요. 커널 오브 F에 어떤 원소가 있다. 커널 오브 F. 그러면 여기 안에 STU가 있다. 이 말은 마이너스 3S 플러스 3T 마이너스 2U는 0입니다. 네? 그러면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요거를 그냥 어디죠? R3 안에서 생각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실수 범위에 있는 걸 다 찾아내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팩터 스페이스에 그거의 기저를 골라내면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가 말해서 군지 요런 원소들이 각각이다. 정수가 되는. 맞죠? 예? 그래서 요걸 컨펌하면 되겠습니다. 1,1,0과 여기 나와 있는 0,2,3이 요거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거는 바로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독립이에요. 따라서 실수 범위에 있는 걸 다 찾았고 그거 일부로서 정수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형 결합하면은 다 써진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미지 오브 F는요. 이미지 오브 F가 요거 있냐? 그걸 묻고 있고요. 대답을 해주려면 뭘 대답해줘야 되냐면 이거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3y 빼기 2z가 1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요것만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힌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2z가 1이 되도록 하는 x랑 y를 찾아주면 됩니다. 정수로서. 야를 1로 주면 되겠네. 야를 1로 주면 되겠네. 따라서 y를 2로 주고 x를 1로 주고 z를 1로 주면 그러면 함수값이 그렇게 되네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설정하면 되네요. 함수값 x를 1, y를 1, z를 1로 주면 대입해 보면 네, 그렇죠. x를 1, y는 1, z를 1 차이가 나도록이죠. 1 차이가 나도록 하는 거니까 y가 x에 1, 2, 1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그래서 1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분준동영사상 F는 위로의 분준동영 그리고 커널이 정확하게 이거였으니까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정수군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이번에는 한번 답으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본다는 겁니다. 정수군을 아까랑 조금 달라요. 두 개 직접인데 4,0으로 만들어진 무한순환군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는 맨 앞에 거는 보면은 1,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서로소였죠. 여기처럼. 서로소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답은 정수군, 무한순환군 더하기 D2의 직적으로 써진다.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커널을 구체적으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함수를 생각. 3x 빼기 2y, y 바로 정의해. 물론 이거는 사형사상이니까 마치 벡터 스페이스처럼 준준동 사상인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커널에 있는 원소는 3x는 2y가 되고 y는 3의 배수, 2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y는 2의 배수니까 x는 4의 배수고 y는 6의 배수가 되어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커널은 정확하게 본래 원하는 대로 4,6으로 생성된 무한순환군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얘기인데요. 뭐냐면 이게 위로의 함수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위로의 함수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정의에 의해서 1, 마이너스 2바고요. 그럼 이거는 1,0바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1,0바는 여기에서 보면 앞쪽에 생성원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따라서 임의의 n,0바 있는 원소들은 이미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F는 동역에서 부분군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뒤에 걸 이제 또 보겠습니다. 뒤에 좌표가 1바인 경우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1,1을 대입하면 1,1바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m,1바가 전부 이미지 속에 들어가. 그렇지요. 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1,1바면 여기서 설정할 때 사실은 이게 K 1,1바가 전부 다 이미지에 들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K, K바가 이미지에 다 들어가요. 이 말은 K를 짝수를 선택하면 0바죠. 앞에 상황. K를 홀수를 선택하면 이때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2s 플러스 1꼴이면 1바가 이미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2s 꼴이면 0바가 이미지에 들어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두 가지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아직 디터마인 하지 못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요게 아직 덜 됐죠. 앞 뒤에 성분이 1바하고 앞에 게 짝수가 되는 경우를 지금 제가 아직 얘기를 못했죠. 다른 예를 들어서 1바 콤마 짝수 2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4바 콤마 1바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요게 대답이 아직 안 된 거죠. 1바 홀수만 들어. 짝수면 뒤에 게 0바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바는 저기 다시 들어가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거는 이미지 F가 지금 부분군이기 때문에 뭐죠?
뭔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맞죠? 그러니까 어 2s 플러스 1의 1바가 이미지 오브 f. 다시 앞에 요거에 의해서 2s 0바가 이미지 오브 f. 같은 얘기네. 그러면 뭘 하냐면 여기 1. 그러면 이 경우에 변변이 빼면 2s 1바도 이미지 오브 f. 따라서 1바일 때 짝 홀수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1바일 때 짝수인 모든 것들도 이미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물론 0바인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는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1호부터 따라서 이미지 오브 f는 공역 전체 다이렉섬. 그러므로 제1군 준동형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거기에 동형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G2, G4 직접 G6를 다음과 같은 1,2로 만들어진 순환군의 뭘로? 항군이 G2랑 같음을 증명하고 생성원을 한번 찾아보래요. 당장 지금 이게 원소의 개수가 야가 24개죠, 맞죠?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가 12개인 걸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5더 오버 1,2를 계산해 주면 이건 뭐였죠? LCM이었죠. 5더 오버 1과 5더 오버 2였죠. 그러면 야가 4죠. 야가 얼마예요? 3이죠. 맞죠? 얘네 두 개 LCM이니까 10이죠. 그렇네. 따라서 4변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2개. 2개네요. 맞죠? 그러므로 어떤 군이 되더라도 원소 2개짜리 군은 G2밖에 없으니 형이 됐어요. 여기서의 질문은 4변의 항군에서의 생성원을 하나 골라내라. A, B, 더하기 이렇게. 요게 뭐가 되도록? 좌변의 생성원이 되도록 A, B를 선택해봐라. 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요게 A, B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로 만들어낼 수 있는 12개가 아닌 원소를 찾아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는 원소가 뭐냐면 그렇게 되는 원소는 1,5라고 했네. 1,5는 여기 안 들어가나 보네. 5는 들어가. 12개의 리스트를 다 나열해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쵸? 예. 그 다음 거. 단원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원군도 어차피 정확하게 가완 상황이니까 가완군하고 이제 대칭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Z3 이제 연산이 지금 바뀌고 있어가지고 문제로 나왔는데 1바랑 2바가 되겠죠. Z5 가지로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very easy죠. 그런데 합성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셈을 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TV도 직접 해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순환군인 걸 찾아라. 그러니까 야를 계속 거듭 제곱해갖고 모든 게 다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 바로 그 순환군이 될 때 이 생성원 찾는 게
단원군에서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한가항군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항상 유한가항군은 다음과 같이 직격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DI가 앞에 게 뒤에 그 약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 관심이냐면 얘네들 중 이것도 가항군이죠. 이 가항군 중에서 바로 이렇게 벽으로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있는 그 상황. 다시 말하자면 순환군이 되는 상황을 찾아봐라 그 얘기. 예. 그래서 실제로 논의를 더 진행하려면 순환군이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선언해 버리면 됩니다. 언제냐면 정수 MN에 대한 단원군을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동형입니다. 두 개의 단원군의 직접과 증명 어떻게 하냐면요.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원소를 여기 대응시킬 때 어떻게 대응시키냐면 그 대표원을 갖고 와서 각각을 다 같은 걸로 나누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터널은 얘가 둘 다 1,1인 거죠. 1,1. 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곱셈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바가 1이에요. 모듈로 M에 대해서. 같이 G바가 1이에요. 모듈로 N에 대해서. 그러면 G 빼기 1은 뭐예요? M의 배수면서 N의 배수. 따라서 MN의 배수겠죠. 서로 소기 때문에. 따라서 G는 모듈로 1이에요. 뭐에 대해서? MN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언어는 처음부터 골라낸 게 MN으로 나눈 나머지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기를 이게 군준동 사상인데 여기 보시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오히려 파이 함수만큼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오히려 파이 함수의 곱입니다. 바로 그 곱이 오른쪽. 근데 이거는 오일러 정리에 하면 같다 그랬었죠. 다시 말하자면 1대1 군준동형 사상인데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므로 따라서 얘는 동형입니다. 이 명제가 말하는 바는 합성수에 대해서는 뭐다? 서로 소인 자연수에 요것 두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자맹항군이 아니면 항상 순환군이 아니라는 명제입니다. 특별하게 만약에 소수라면 극단적인 상황 이럴 때는 이 단원군은 무조건 순환군입니다. 증명은 P로 나온 나머지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 집합에서 저희 말하는 다항식의 인수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인정하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한군이고 가항군이기 때문에 가항군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원소의 개수는 오히려 파이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개 있어. 우변을 곱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때 이 아이들은 앞에서부터 뒤에 거에 약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확실한 건 뭐냐? 맨 뒤에 게 제일 크니까요. 거기에 대응되는 걸 생각하면 이 G는 DK승을 하면 무조건 1입니다. 왼쪽에서 다시 읽는 거죠. 오른쪽에서 읽었을 때 뭐냐면 0, 따다다다 0,1인 게 여기 있는 위수가 제일 크죠. 맞죠? 다시 말하자면 나머지 위수 어떤 숫자의 위수들도 전부 다 DK의 위수보다는 약수겠죠. 맞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GP는 어떤 거냐면 요 다항식의 근이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수정리하면 요 디그리가 얼마냐면 뒤에 K 거듭제곱. 따라서 얘네 원소 개수가 P-1개니까 이 DK가 P-1보다 크거나 같다고. 잠깐만. 내가 지금 D1부터
dk까지 곱하면 p-1이라고 했는데 dk는 p-1보다 크다고 작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 이전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d1부터 d2, dk-1까지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약수가 돼야 돼요. 예.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저 뒤에가 미안합니다. 앞에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그래서 얘가 뭐다? 순환군이라고 주죠. 소수에 대한 단원군은 순환군이더라. 예? 실제로 정수론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납니다. 뭐냐면 단원군이 순환군일 조건은 소위 말하는 m으로 나온 나머지의 그 m이 다음과 같이 1이거나 2거나 4거나 p의 k 거듭 제곱이거나 여기서 p는 홀수인 소수 아니면 2의 pk 꼴이거나 이랬습니다. 아까 필요 조건으로서 알아낸 게 뭐냐면 zm 스타가 zm 2p 요게 좀 특이하잖아요. 나머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짜리니까 이게 합성수잖아. 근데 얘는 보면 나의 스타는 Z2 스타의 RX3 ZPK 스타잖아요. 근데 Z2 스타는 0, 1 중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건 1밖에 없죠. 예. 원소가 한 개죠. 됐죠? 그러므로 지금 얘는 정확하게 그냥 GPK 스타가 되기 때문에 순환군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순환군이라.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된 1, 2, 4 P의 K 거듭제곱 2 곱하기 P의 K 거듭제곱일 때만 순환군이라. 그런 의미에서 정수론에서 원시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건 딴 게 아니라 단원군이 순환군일 때의 생성원을 ZN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군원에서 이제 배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생성원이 정확하게 오더가 얼마라고 배운 거냐면 오일러 파이 함수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순환군의 원소의 이 순환군의 원소의 개수는 오일러 함수만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성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안에서 다시 서로 소인 것들만 돼요. 그러므로 더블 오일러 함수가 되겠죠. B에 Bn으로. 네? 여기 있는 원소 줄 중에서 서로 소인 것. 노테이션을 새로 쓰자면 사실은 얘는 집합적으로 G의 0승부터 해가지고 G의 1승 따따따 G의 B의 N 빼기 1 요만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들 중에서 뭐한 거? 지수들 중에서 서로 소인 것. 요거 Bn의 서로 소인 거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만큼 되더라라고 정수론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일반적인 군 속에 있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연결해서 하면요. 그러니까 임의의 분지가 있을 때 물론 과환이 아니고요. 그거의 가환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큰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을 생각하냐면요. 분지를 G에다 작용시켜요. G를 X치고 됐을 때 다음과 같이 GX, G 인버스로 작용시키죠. 그랬을 때 이 작용에 대한 안정화 부분군을 생각하면 그건 딴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겁니다. G.X가 X인 거예요. 그러자면 GX, G 인버스가 X인 거. 그렇게 되는 X를 고정시키는 그 X예요. 다시 말하자면 X가 고정되게 하는 그런 G의 원소가 군지 전체가 될 때 바로 그런
x들을 모아놓은 거를 분지의 중심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분지가 가완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지지가 g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GG가 요거 부분집합인 건 맞잖아요. 부분집합인데 같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임의의 요 X를 갖고 와도 뭐예요? 임의의 G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얘가 과한이라는 말. 반대로 과한이면 정확하게 과의 뜻에 의해서 전체 다가 되겠죠. 두 번째, GG는 G의 가완인 부분이 여전히 뭐 가완인 거는 논외. 왜냐하면 임의의 G에 대해서 XG는 GX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어차피 GG 안에 있는 걸 꺼내면 서로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문제는 부분이냐 확인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개를 끄집어내고요. 두 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을 생각합니다. G에다가 임의 G에다가 G1의 G2 인버스를 곱하는 행위는 우리가 알기를 G1이 ZG의 GG의 원소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요것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GG2가 G2G니까 G2 인버스를 앞으로 갖다 붙이면 얘는 뒤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니까 얘네 둘 사이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따라서 결국 뭔 얘기고 하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걸 한 묶음으로 보면 요거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요? 임의의 G하고 뭐 했을 때 연산을 했을 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요거는 여기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GG는 뭐다? 부분군입니다. 물론 항등원은 무조건 들어있죠. 맞죠?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데요. 알고 봤더니만 GG는 G의 정규 부분군까지 된답니다. 이거 좀 약간 강한 조건이겠죠. 정규 부분군이 되는 이 상황은. 그거는 말 뜻에 의하면 임의의 G 안의 원소를 갖고 GG를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기를 가정에 의하면 GG는 GG 뒤로 쓴 거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D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GGG 인버스는 G가 되죠. 뭔 얘기지? GGG 인버스는 G니까 그 G는 다시 GG에 들어가요. 따라서 정규 부분군 필요 충분 조건에 하나를 만족하고 정규 부분군이죠. 예? 사실은요. GG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니까 상군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상군이 만약에 가장 간단한 군인 순환군이 되면 처음부터 군지는 가항군이라. 근데 군지가 가항군이면 G는 GG잖아요. 이거면 다시 G는 GG니까 상군은 그냥 원소 하나짜리 군이네요. 그래, 순환군이네요. 따라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게 의미 있는 경우인 상군이 순환군이면 이거더라. 상군이 순환군이면 생성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자잉여류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잉여류에 대한 분할을 생각하면 임의의 두 원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얘를 적당히 파워해가지고 G1을 갖다 붙여 적당히 파워해가지고 G2를 갖다 맞추죠. G1, G2가 GG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가왕군인 걸 확인해 주려면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G1, G2를 계산하면 얘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를 G1은 임의의 군지의 원소에 대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G의 L과 G의 K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바꿉시다. G의 요거요. 지금 요 상황에서 요거랑 얘랑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G1, G2가 G 안의 원소잖아요. 이 원소예요. 그래서 그 말은
임의의 원소랑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묶음을 맞. 다시 지원이 다시 지의 원소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얘네 두 개는 다시 가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순서대로 쭉 바꿔 나가다 보니까 G2 지원을 쓰게 된 거죠. 그러므로 얘는 가완이 되겠습니다. 예? 예. 7로 2정리, 3정리에서도 그랬고, 7로 1정리에서도 그랬고, 사실 가왕군의 기본 정리에서도 그랬고, 뭐냐면, 군의 위수가 어떤 소수의 파워골이면은, 이때, 그 말하는 중심은 항등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대. 이게 배수래. 언트리비얼한 사실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서 했던 켈레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G에서 X를 G로 두고 G로 가는 건데 GX를 갖고 오면 GX G 인버스로 생각합시다. 이러면 이것도 분의 작용이기 때문에 궤도 분할 정리, 궤도 안정화 정리가 됩니다. 그래도 궤도 분할을 해보면 지금 G를 X로 뒀기 때문에 얘네 G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 궤도들로 분할됩니다. 물론 적당히 꺼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궤도 안정화 정리에 따르자면 궤도하고 안정화 부분군을 곱하면 그러면 군지의 위수, 다시 말하자면 P의 N파워입니다. 그래서 궤도가 될 수 있는 거는 혹궤도이거나 또는 뭐죠? 또는 P의 배수의 꼴이죠. 그런데 혹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X를 보냈더니만 그 X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X는 ZG 안의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궤도 분할 정리에 있는 요 기호를 다시 쓰면 혹궤도인 것들을 한 묶음 맞죠? 그러니까 G에 의해서 못 바꾸는 거. 혈례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가완인 것들을 다 모아주고요.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파트가 이게 혹궤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P의 배수인 궤도들을 이렇게 분할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몽땅 다 P의 배수잖아. 여기가 다시 P의 배수잖아. 그러므로 말하는 중심의 위수도 P의 배수가 돼요. 물론 지금 중심 안에는 명확하게 E가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그건 아닙니다. 항등원은 아니죠. 그 말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0은 아니라고요. P의 배수입니다. 예? 자, 더 나아가서요. 더 일반적인 얘기 또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정리의 일반화와 비슷하게 분의 위수가 P의 N파워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면 부분군인데 위수가 요 N 거듭제곱 N의 밑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군지를 위수가 16인 걸 생각한다면 헬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16, 8, 4, 2, 1인데요. 이 중에 남김없이 최소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요 밑에 명제의 의미가 들어요. 당연히 이 경우는 있을 거고요. 얘네 8, 4, 2가 최소 하나씩은 있더라. 이게 이 명제의 핵심입니다. 증명은 당연히 군의 중심을 이용해서 증명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무한가항군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군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